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여기는 삼청동에 있는 사일 갤러리인데요. 제가 개인전 하고 있는 자작나무 갤러리랑 몇십 미터 떨어져 있는 진짜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 지금 송진욱 작가님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요. 9월 26일까지 진행을 하고 논 메인스트림 뷰티라는 전시 제목으로 개인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개인전에 제일 좋은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었던 작가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작품들이 개인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트페어 같은 데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긴 하지만 저는 제 전시도 그렇고 다른 작가님들 전시도 개인전에 좋은 작품이 제일 많은데 사람들이 좀 개인전에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송진욱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이번 전시 뭐 간단하게라도 소개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비주류의 아름다움이란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송진욱입니다. 올해도 비주류의 아름다움이란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는 토끼 그림이랑 더불어서 이제 좀 새로운 시리즈를 했어요. F 시리즈라고 F가 이제 포커스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주류의 아름다움이라는 인물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상반신이나 뭐 전신이나 이런 작업을 했다가 이제는 그 신체 일부를 좀 포커싱해서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는 얼굴만 있지만 이제 내년 전시에는 이제 그 신체 일부 손이나 발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보려고 이번에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물하고 토끼하고 비율이 참 절반 반반씩인 것 같은데 이 토끼는 혹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딱히 그러진 않고요. 인물이랑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패션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패션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림도 사람 그림밖에 안 그려봤거든요. 근데 저는 콤플렉스에 대한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콤플렉스라는 게 사람만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이나 각 모든 것들에도 콤플렉스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물에게도 콤플렉스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동물 작업을 한 게 이제 이런 시리즈 작업이고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토끼도 콤플렉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는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토끼로 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토끼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토끼의 모습 중에 우리가 아름답지 않다고 여겨지는 모습만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 여기에다 이제 뭐 구찌 스카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주목하실 만한 게 이제 인물화랑 기법이 달라요. 근데 이런 이유가 인물화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유화나 아크릴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드로잉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패션을 전공했다 보니까 건식 재료에 조금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드로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좋아하는데 원래 작업은 이제 유화나 아크릴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드로잉 느낌이 나면서 회화적인 작품을 좀 하고 싶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됐고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 조금 더 깔끔하고 정교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가 반면에 이런 작업은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과감하고 좀 더 실험적이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뭐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작가의 성장으로서 봤을 때 이런 동물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조금 더 작가로서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작품으로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이라든가 뭐 이런 좀 선 이렇게 들어간 게 인물은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드로잉 느낌을 살리셨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제 학생들한테
좀 작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작가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뷔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8년 정도 됐어요. 8년. 그러면은 뭐 이제 신진 작가에서 이제 조금 이제 성장해가는 완전히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이제 잘 되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뭐 데뷔를 하자마자 뭐 작품이 판매돼서 그걸로 수익이 나거나 그러시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맞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좀 그래도 작품 판매로 인해서 이제 생활도 되시고 네,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일들이 많은데 어떠한 이렇게 좀 전환점이라든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이렇게 좀 작품이 판매가 되고 그러하는 데는 어떠한 변환이 있었을까요? 어떤 뭐 작품으로서의 변화인가요? 뭐, 아니면은 그렇게 돼서 저렇게 받아들였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뭐 개인적인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점차 그냥 늘어났을 수도 있고 저는 일단 작품으로서 봤을 때는 저는 뭐 미대생 출신도 아니었고 뭐 학연혈연 지원 같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로 이렇게 전시하고 작품을 파는 갤러리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줄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뷔는 8년 전에 했지만 이제 뭐 다 복합 공간이라든지 뭐 단체전에 했을 때야 이제 그런 인사동 갤러리나 이런 데에서 했었지. 진짜로 제가 뭐 아트페어나 나오거나 이러는 경험은 처음부터 있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그런 활동을 한 게 몇 년 전부터일까요? 그거는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4년 전에는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 같이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때도 작업만 했어요. 그때도 작업만 했고 저는 이제 뭐 같이 일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작품에만 몰두를 했어요. 작품이 팔리지 않았을 때도. 그러면 이제 뭐 생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불효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저는 화가로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항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불효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불효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불효자라고. 아, 부모님과- 불효? 네, 불효하고 있다. 아, 네. 불효자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뭐 그렇게 사실은 가정적으로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소위 말하는 금수저는 또 아니에요. 뭐 금수저였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알바를 같이 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것보다 온전히 돈이 없어도 온전히 작업에만 몰두하는 게 조금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을 그래도 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왜냐면은 부모님은 패션 디자인과를 보내셨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디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월급을 받는 뭐 어떻게 보면 삶을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아 나는 그냥 집에서 앞으로 그림을 그리겠다. 이게 근데 언제까지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좀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의를 보셨나요? 저희 부모님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일에 좀 믿어주신 아. 편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지 않고 있었어도 마냥 믿어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거의 한 30 가까이 될 때까지 그렇게 돈을 벌지 않으시니까 좀 걱정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저는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한 번도 어디에 이력서를 내거나 공모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매년 전시를 했거든요. 매년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제의가 오거나 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작가로서 그림을 그려서 성공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전시 제의가 오는 걸 보니 뭐라도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네, 그래 더 해봐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좀 쌓여가고 좀 더 좋은 제안들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좀 버틸 수 있었다. 그렇죠. 어쨌든 판매는 없었지만 계속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익이 없더라도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계속 그렇게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뭔가 판매가 본격적으로 된 게 점진적으로 좀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좀 확 이렇게 생겼을까요? 사실 확 오기는 했어요. 네, 첫 아트페어 때부터 판매가 이제 좀 급격하게 언제였죠 그게?
한 3년 전, 4년 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19년 정도일까요, 그럼? 예, 19년도.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뭐 팬데믹 이후에 미술 시장 호황이 오기 좀 전인데, 예.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작품 판매가 그렇게까지 여의치는 않았을 때였는데, 그러면은 시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일을 했던 갤러리 대표님 얘기로는 제가 그 전부터는 팔로워가 좀 있었어요. 이제 좀 패션 일러스트로 팔로워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제 작품을 봐주다가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판매하고 전시하는 그쪽으로 가니까 이 작가가 그냥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판매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봐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술품을 구매를 한다라는 게 그냥 보고서 바로 와서 사는 거는 정말 소품이 가능한 거고, 좀 어느 정도 크게 되는 작품들은 이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하는지도 사람들이 좀 지켜보고 작업이 발전하는지도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쌓였다가 이렇게 좀 적당한 시간이 되니까 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좀. 그쵸. 갤러리 대표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는 계속 좀 여러 가지로도 계속 성장 중에 있는 과정이시죠, 그죠? 네네. 그러면은 본인이 사실은 계속 이렇게 사실 성장가도에 있으면은 신이 나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일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일이나 판매가 없었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또 어느 정도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또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단 말이에요. 뭐 없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작업에 더 몰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관심도 많이 받으니까 정말 이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랑받고 계속 관심받는 게 당장 지금은 가능하겠지만 내가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야지 그런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신나서 전시장에서도 많이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소통도 가지고 따로 사적인 모임도 가졌다가 요 근래에는 작업에만 좀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라는 게 뭐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고 있지만 결국에는 작품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고 뭐 돈을 번다고 신난다거나 뭐 기분이 좋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더 부족하구나라고 계속 생각이 되면서 계속 더 작품에 대한 연구나 발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대답하기 조금 곤란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많이 봐왔고 작가님도 초기에 활동했었던 사람들 중에 같이 했었던 사람들 중에 잘 된 사람도 있고 잘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단점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잘 된 작가님들은 작가님이 봤었을 때 어떠한 좀 그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안 된 사람들은 왜 안 된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셔도 되고. 안 된 사람은 위험하고 안 된 사람은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곤란하고 네. 잘 된 사람은 글쎄요. 근데 요 근래에 이제 미술 시장이 갑자기 확 떴기 때문에 되게 잘 되신 작가님들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되게 그런 거에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으신 작가님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질문에 좀 다른 대답일 수도 네, 있지만 작가는 80, 90 넘도록 작업을 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잘 되는 것보다 유지를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되려는 거에 뭐 노력을 하는 것보다 유지를 하고 내가 그 텐션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작가의 마인드, 작가의 그런 태도나 뭐 그런
철학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의 확립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또 너무 잘 되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붕 떠가지고 본질을 좀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아무래도 옛날보다 그 작업량도 좀 많아지셨을 거고, 왜냐면은 작업이 소진도 빨리 되고, 뭐 주문 들어오는 것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바빠지셨는데, 그럴수록 저는 작업이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죠? 어떻게 보면 더 정신없이 살고 있는 와중에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작가로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또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원래 그런 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나요? 아니요. 그리고 그 사실 두 가지 생각이에요. 주문량이 많아지고 뭐 사람들이 찾는 부분도 많고 판매량이 어쨌든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전시는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전시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작업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요게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작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작가의 태도나 그런 가치관으로서 이게 이것이 되냐 저것이 되냐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몸을 계속 쓰다 보니까 작업이 좋아질 수 있어요. 어쨌든 테크니컬하고 어쨌든 뭐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00번 그리는 것보다 1000번 그리는 게 훨씬 더 잘 그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고 뇌를 빼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조롭거나 내가 하던 대로 하거나 아니면 좀 빼놓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지 않게 되려고 좀 정신을 좀 잘 가다듬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좀 그렇게 닥쳐서 하고 이런 걸 싫어해서 그래서 주문 제작이나 이런 걸 좀 잘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 좋은 제안이 오더라도 일정이 좀 안 맞으면은 거절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게 뭐 단순히 뭐 그런 일정을 소화 못하는 걸 떠나서 제가 그렇게 그 일정까지 욕심내서 소화를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게 되고 아니면은 나태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선에서 일정을 잡고 작품을 판매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요걸 아무래도 그 제가 뭐 동국대 대학생분들이나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 뭐 졸업하자마자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몇 년 동안 좀 암흑 같은 시기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런 암흑 같은 시기를 좀 어쨌든 견뎌낼 수 있는 마지막 한 말씀만 좀.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다른데, 제 주변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작가로서 작업만 계속 하고 있는데, 작업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쨌든 차선책을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해 놨냐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얘기를 못했어요. 아무런 차선책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하거나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작가는 어쨌든 뭐 돈을 벌려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작품이 더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되더라도 그 돈에 급급하기보다는 제 작품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작품의 발전과 변화를 계속 집중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돈이 따라오는 거지 돈을 벌려고 작품하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암흑기가 있거나 나한테 좀 관심이 없더라도 자기를 믿고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